안녕하세요. 고엠입니다. 제 2018년도 새해 목표 영상을 보면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네. 짠. 면허를 땄습니다. 가리겠다고 덕지덕지 뭔가 붙여놨어요. 이미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영상으로까지 만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3개월 전 면허를 따려고 막 알아보고 있던 저를 떠올려 보면 이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면허를 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면허를 따는 진행 과정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2018년도 4월 면허고요. 2016년 12월 22일에 개정되어 적용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따라서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면허를 따기로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검색이죠. 네. 일단은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부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진짜 정말 가까운, 가까운 면허 학원은 도로주행 코스가 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헬이라는 말이 코스가 어려워 이런 게 아니고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고 치면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돼요. 끼어들기를 해야 돼요. 아무도 양보해주지 않아요. 끼어드는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럼 이제 코스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실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면허 학원을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 가까운 면허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그 학원도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학원과. 그래서 세 번째로 가까운 학원을 알아봅니다. 이곳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이 학원을 등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독학으로도 면허를 땄다고 하시는데 이제 면허를 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기능까지는 어떻게 독학으로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면허를 따고 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저는 독학 못할 것 같아요. 학원을 결정하고 등록을 위해 학원을 찾아갑니다. 제 운전면허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 아실 수 있겠지만 제 입으로는 어느 학원에 등록해서 면허를 땄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돈으로 직접, 정확히는 엄마 돈으로 직접 결제해서 등록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을 등록하는데 카운터에 계신 분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반으로 하시겠습니까? 반 종류가 3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본반, 향상반, 완성반이 있어요. 이 3개 반이 있는데 기본반은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이거를 이제 법정 이수 시간만 딱 이수하는 과정의 반이고요. 향상반과 완성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가로에 받는 교육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 시간이 달라요. 반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는 시간이 다르니까 비용도 다르겠죠. 제가 기본반 등록할 때는 한 7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오래됐다고 기억이 안 난다. 보시면 완성반이 제일 교육 시간이 기니까 얘가 제일 비쌌어요. 수강료가. 근데 이 두 반에 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기본반과는 차이가 있는 도로주행 시험이나 기능 시험이 떨어졌을 때 이제 재응시를 하면은 재응시료를 내야 되는데 이 재응시료를 내지 않고 무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무제한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과정의 반이 이 두 반이었어요. 제가 등록했던 학원의 경우에는 이랬고요. 다른 학원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등록을 마치니까 이런 문제집을 주더라고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이게 천재예요, 천재. 1000개의 문제가 있는 이걸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예약을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일정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니까 기본 4시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2시간만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이틀 뒤에 이 학과시험 교육을 받았어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게 이 위에 이게 면허 취득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학과 교육 받는 요 과정을 이제 면허 취득의 첫 테이프를 이걸로 시작했는데요. 3시간을 모두 하루에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저는 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는데요. 이 교육을 다 받고 바로 시험을 보지는 못했고요. 일정상 앞에서 예약한 기능교육 2시간을 학과 시험 교육을 받고 바로 다음날 2시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과 시험 얘기를 하자면, 학과 시험은 면허학원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서 면허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공부 방법은 이 학원에서 준 이 문제지, 이걸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운전면허 탭에 학과 시험 문제 은행이 있습니다. 학과 시험 문제 은행.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해당하는 문제 은행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면 글씨가 이 책보다는 크기가 이제 보기가 편해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이 크기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틀리면 여기에다 이렇게, 얘는 틀리는 거 체크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제가 이제 틀렸다 하고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이 1000개를 다 훑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986번부터 1000번까지 보시면 동영상 문제라고 해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문제은행 다운받았던 데 보시면 동영상 문제라고 있잖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에 있는 문제 1000개를 쭉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기 전날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운전면허 플러스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에 보시면 모의시험,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총 5번의 모의시험을 한번 해보고 합격선에 있는 것 같아서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문제를 한번 잘만 훑어보신다면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투자해서 총 4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학과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는 그거를 학원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과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기능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이제 기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학과 시험을 치르기 전에 먼저 기능 교육부터 2시간 받았었는데요. 이 기능 교육은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코스들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코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경사로 있었고, 피터주차, 그리고 가속 구간,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구간을 이제 교육을 받는 게 기능 교육인데, 먼저 바로 이렇게 운전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기 작동법, 자동차 작동법을 배웠어요. 시동 거는 법부터 미등 키는 거, 전조등 키는 거, 뭐 깜빡이, 그리고 기어의 PRMD가 뭔지도 설명을 듣고, 이제 그런 조작법을 익히고 나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고 이제 강사분이 운전석에 먼저 앉아 계시고, 기능 교육장이자 시험장을 강사님이 도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구간에서는 뭐 이 정지선 앞에서 멈췄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악셀을 밟아주고 T자 주차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1교시는 그렇게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2교시는 이제 제가 운전석으로 이동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예약한 기능 교육은 1교시는 강사님이, 2교시는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걸로 끝이 나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 교육을 받았을 때는 1, 2교시를 제가 다 운전석에 앉아서 기능 시험장을 돌아보는데요. 이때 돌아볼 때는 그 강사님 태블릿 PC 같은 거를 켜주세요.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음성 안내가 나와요. 몇 초 안에 시동을 켜주세요. 몇 초 안에 깜빡이를 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켜주시고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기능 시험장을. 이렇게 1, 2교시를 혼자서 모의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기능 시험을 예약을 합니다. 이 시험에서 제가 살짝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합격했다는 이미지를 보시면 9분 50 몇 초로 나와 있어요. 10분 안에 이 코스를 주행을 마쳐야 합격하는 시험인데 뭔가 턱걸이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무리 구간별로 잘 이렇게 수행을 하고 돌더라도 이제 제가 T자 주차를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제 앞을 가로막는 트럭이 생겼어요. 트럭이 이제 제 진로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저의 앞 시험분이었는데 제 앞에 있다는 거에 이분은 시간이 엄청 많이 지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막 시동을 자꾸 꺼먹으시고 잘 주행 진행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속 구간만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상황인데 T자 코스를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교차로가 나와서 정차를 하고 그분 제 바로 앞에서 또 정차하시고 신호등이 한 대만 갈 수 있는 신호길이에요. 그래서 이분 보내드리고 다음 신호에 이제 제가 가면 그래도 조금 약간의 차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코스 하나는 이분이 빨리 이행을 하시고 이제 내가 가속 구간 빨리 하고 이러면은 잘 합격하겠다 시간이 그랬는데 제가 교차로 신호를 받고 가속 구간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분은 아직 가속 구간 앞에서 안 가시는 거예요. 정차하고서는 계속 뭘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또 가속 구간에서 저는 이분을 또 기다린다고 거기서 또 정차하고 있고 그분이 가속 구간에서 가속 밟고 가셨는데도 또 가시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좌회전 하시지 못하고 거기서 또 뭔가 하다가 이제 제가 가속 구간 통과하면은 와라 뭐 이런 수신호로 받고 갔는데도 또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미터만 이제 가면은 되는 시험인데 와 트럭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추월할 때 오직 1차로만 있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과 내가 가고 있는 그 이렇게 오로지 1차선만 있는 경우에 앞차를 추월해야 할 경우에 이렇게 여기 뒤에서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 이렇게 추월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학과 시험에서 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행이 아닌 거죠. 추월을 할 때 그 차선 잠깐 쓴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갈까 하다가 혹시나 이제 차로 준수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걸 위반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마 이 차로 준수를 하지 않으면 15점인가가 감점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추월이라고 허용이 안 되고 차로 준수, 미준수로 이제 평가가 돼서 점수가 깎이고 그럼 나는 85점인 상태에서 모든 코스를 잘 수행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모험은 하지 않고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그분 때문에 시간이 오버돼서 뭔가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저는 뭔가 이의 제기를 했겠죠. 아무튼 이런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자 이제 도로주행으로 넘어갑니다.
도로주행 첫 번째 교육을 예약하고 갔는데 대기실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혜미 씨 부릅니다. 그럼 제가 네 하고 가면 이렇게 종이를 두 장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주행 시험 채점 기준표가 이제 대기실 벽에 붙어 있는데 그걸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찍고 이걸 보니까 코스 안내도라고 해야 되나? 이건데 이제 A, B, C, D 코스가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이렇게 C, D 코스 이런 코스 안내도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육 1교시에 강사님이 운전석에 타신 다음에 CD 코스부터 배웠어요. 강사님이 이제 앉으셔서 길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기 이 표지판부터 시작이고 저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라는 것과 이곳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뭐 살펴봐라. 과속 방지턱은 악셀을 밟지 말고 살짝 넘어라. 뭐 이런 식의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시는데요. 1교시는 CED 코스를 강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안내도 보면은 코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빨간색이 C 코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하는데 거기서부터 학원 도착 지점까지가 이제 D 코스가 되는 거예요. CD 코스가 이어져 있고 AB 코스가 이어져 있는 코스인데요. 일단 CD 코스를 첫 교시에 강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2교시에는 이제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알려주신 대로 주행을 하면서 이제 틀리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고 코스는 한 바퀴 이거 그냥 한 번 하고 나면은 1시간이 다 끝나서 그냥 한 번 교육을 받아보는 거예요. 도로주행 교육은 6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전 2시간을 나눠서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끝났고 두 번째도 코스만 바뀌었다 뿐이 똑같이 1교시는 강사님이 A, B 2교시는 제가 또 A, B 하고 세 번째 교육은 강사님이 운전하시는 거 아니고 2시간 다 제가 앉아서 코스 주행을 다 해보는 거죠. A, B, C, D 1교시에는 A, B 2교시에는 C, D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도로주행 교육을 마치고 이제 도로주행 시험 예약을 합니다. 이 도로주행 하면서 길 안내는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렇다고 화면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음성 안내예요. 어느 정도의 길 안내냐면 그냥 한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뭐 이런 안내를 내비게이션이 해줘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요. 근데 이제 검정원분이 길 안내를 해주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의 기억과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 이걸로 이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는데요. 자, 도로주행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렇게 안내해 준 거 보면은 도로주행 동영상이 있다 그래요. 이제 학원 측에서 시험 코스 그대로 운전석에서 앉은 시야, 완벽한 시야는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시야의 각도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근데 이게 10분짜리라 열심히 안 봐져요. 막 어쩔 땐 빠르게 막 돌려서 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를 그래도 2번씩은 본 것 같아요. ABCD 코스. 자, 본격적인 도로 주행 시험. 이 시험에서도 제가 또 이제 약간의 아주 살짝 에피소드가 생겼는데 제가 시험을 합격한 날이 비가 오는 날이어갖고 차가 엄청 밀리고 비 때문에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 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져서 시야가 안 보이고 너무 당황해서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근데 도로에 나설 때가 아니고 다행히 이제 학원에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창문 살짝 열고
에어컨 켜고 앞에 막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앞창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뭐 서리가 끼거나 그런 일은 다행히도 없었어요. 제가 이 시험을 치르면서 알게 된 게 시험 채점을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검정원분이 오로지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태블릿 PC가 자동 채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자동 채점은 기업 이중리 그게 점수 깎이는 걸 봤어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는 막 찾아봤는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시험은 검정원분과 이 자동 채점 시스템의 채점 결과를 합산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C 코스를 했었는데요. 제가 걸리기 싫었던 CD 코스. 저 같은 경우에는 검정원분, 그리고 다른 시험자 해서 총 3명이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이 시험 코스를 고르는 방법이 랜덤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랜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검정원분이 고혜미 씨가 첫 번째로 시험을 치를 거니까 운전석에 앉으세요 하고 운전석에 앉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태블릿 PC를 핸드폰으로 할까? 태블릿 PC를 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네모난 창에 OK인가? 확인이라고 써 있었나? 그걸 누르래요. 그걸 눌렀더니 코스가 이렇게 떠요. 저 C가 딱 떴죠. 그럼 이제 제가 C 뽑으면 뒷분은 자동으로 D가 되는 거예요. 코스가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C 주행을 끝나고 이제 뒷분과 자리 이동을 하고 뒷분은 이제 D하고 학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A를 뽑게 되면 뒷분은 B, 제가 C를 뽑게 되면 뒷분은 D. 이러니까 뒷분은 랜덤으로 뽑혔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사람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완전한 랜덤은 아닌 것 같죠. 또 주행 시험을 치르면서 겪었던 경험도 에피소드가 있다면, 주행 시험을 마치고 나면 본인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검정원분이 점수판을 보여주셔요. 몇 점입니다. 근데 이제 합격과 불합격에 관계없이 왜 감점이 되었는지 감점 사항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랬구나, 저기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왜 이런 점수가 됐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리를 뒷분이 이제 앞좌석으로 가시고 제가 뒷좌석으로 와서 다음 분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또 저한테 태블릿 PC를 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참관인인가? 그 확인 사인을 하래요. 제 사인을 하고 다시 드려요. 시험자, 검정이 딱 이렇게 단 둘이서만 시험을 치를 수는 없나 봐요. 반드시 참관인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험인가 봐요. 이제 뒷좌석에 앉으면서 제가 또 알게 된 게 이 자동 채점이 정말 얄짤이 없더라고요. 비 오는 날 시험을 치렀다고 했잖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정차를 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직진 신호임에도, 그러니까 진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초록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정차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정차할 때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야 되는데 중립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점수가 깎이는데, 이거를 자동 채점 시스템이 합니다. 10초 내에 하지 않으면 이제 5점이 깎이는 건데, 뒷좌석에 앉으면 운전석에서는 뭐 운전하느라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각도를 틀어놓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태블릿 PC 점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속으로 저분 왜 중립을 안 바꾸시지? 하면서 속으로 이제 10초를 세봤어요. 그때 10초가 되자마자 그 태블릿 PC의 점수가 5점이 깎이면서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얄짤이 없구나.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검정원분께서 조금 더 앞으로 바짝 붙이세요. 뭐 뛰어들기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운전자는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어쩔 때는 이 음성 안내도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좀 많이 당황을 하셨는가 못 듣고 가만히 뭔가 버벅대는 느낌이 있는데,
검정훈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정훈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도 실격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검정훈 분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코스를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상태에서 잘 주행을 마치고 나면 시험이 합격이 되고, 이제 모든 취득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합격일부터 3일 뒤에 발급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확인을 하고 그 주 주말에 수령을 했어요.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내가 왜 시험에 불합격했느냐 하고 항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주행 결과가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다고 이렇게 점수 왜 깎였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는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끝나고 이제 사무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항의를 해서 블랙박스 판도까지 하셔갖고 합격했다, 뭐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항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면허 수령을 함으로써 저의 면허 취득 과정이 딱 마무리가 됐는데, 뭔가 스피드 wä건이 된 것 같고 쓸데없이 주저거린 느낌도 있긴 한데, 분명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